안녕하세요.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이 전세대출 시장에 혹시 불어닥칠지 모르는 좀 큰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특히 올가을에 이사 계획 있으신 분들, 오늘 내용 정말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. 네, 이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. 전세대출 DSR 규제, 이게 도대체 뭐고, 또 왜 갑자기 이게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는지,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대출 한도나 이사 계획, 더 나아가서는 주택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. 갑자기 전세 대출이 막힐 수도 있다고? 이게 대체 무슨 일이고 나한테는 어떤 의미지? 이런 거죠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자, 자료를 좀 보면요.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이걸 좀 강화하려고 전세 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. 이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거예요. 이게 아주 핵심적인 변화인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DSR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소득 중에서 내가 갚아야 할 대출 원금하고 이자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안 된다. 이런 거거든요. 그렇죠. 비율을 보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이걸 전세 대출까지 확대를 한다. 이러면 개인의 전세 대출 한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. 얼마나 줄어들 수 있다는 건가요? 자료에 혹시 구체적인 수치 같은 게 좀 나와 있나요? 네, 한 자료 분석을 보니까요. 예를 들어서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분이라면 기존보다 전세 대출 한도가 평균적으로 한 8천만 원. 그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8천만 원이요? 와. 네. 물론 이건 소득이나 기존의 다른 대출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까지도 한도가 줄 수 있다.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. 와, 8천만 원이면 정말 큰 액수인데요. 그럼 이게 단순히 그냥 돈을 좀 덜 빌리게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훨씬 심각할 수 있죠. 당장 이사를 앞둔 분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. 그렇죠. 네, 계획했던 전셋집이 있었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못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예상도 못한 비싼 월세를 막 알아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. 네, 자료에서도 이런 원치 않는 이사라던가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살이를 하게 될 가능성 이런 걸 경고하고 있거든요.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어렵게 전셋집 구해서 계약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대출이 막힌다 이런 상황이요. 네, 듣기만 해도 참. 그런데 이게 세입자만의 문제는 또 아닐 것 같아요. 그렇죠? 정확하게 보셨어요. 세입자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죠.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이 DSR 규제 때문에 대출을 못 받게 되면요. 집주인 입장에서는 기존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지는 거예요. 그렇죠. 돈이 안 도니까. 네, 이게 바로 자료에서 경고하는 역전세 위험이 커지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. 집주인이 자금 마련에 실패하면 그 파급 효과는 시장 전체로 확 번질 수 있는 거고요. 그렇군요. 그럼 이게 정말 연쇄적으로 불안감을 막 키울 수 있다 이런 의미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건 이런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가 임차인이랑 임대인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 자체를 확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. 예측 가능성이요? 네, 급격한 규제가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의 혼란, 이 우려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. 결국 이 자료들이 말하는 걸 정리해보면 전세 대출에 대한 DSR 규제 도입 가능성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정책 하나가 바뀌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당장 여러분의 주거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임대차 시장 전체에 좀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다 이런 거네요. 맞습니다. 이 자료는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,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. 임차인, 임대인 모두에게 힘든 상황을 만들 수 있고 시장 전체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. 이런 경고인 셈이죠. 오늘 쭉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이런 질문이 좀 떠오르네요. 이런 규제 강화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는 걸 넘어서 좀 더 길게 봤을 때요.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굉장히 독특한 주거 형태잖아요. 전세라는 게. 이 전세 제도의 미래에는 과연 어떤 변화의 씨앗을 뿌리게 될까? 이런 거요.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